네, 그러면은 생성자와 소멸자에서의 다양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가 이제 보게 되면은 다양성을 가지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생성자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의 함수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하나의 함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파라미터를 여러 개 넣는 거. 그러니까 폴리몰피즘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파라미터가 여러 개인 폴리몰피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어떤 함수의 이름은 동일한데 그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다양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성자는 이제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파라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상 생성자가 이렇게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상 생성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virtual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virtual 키워드를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 virtual 키워드는 이제 보게 되면은 가상의 그 생성자를 호출해 주려면은요, 파라미터도 보면은 부모 클래스가 있겠고요. 네, 버추얼을 쓰는 거는 우리 부모 클래스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쓰죠. 그러면은 자식 클래스를 이제 정의해서 상속을 받는데 똑같이 버추얼로 되어 있는 거에 오버라이딩을 해야지 덮어 씌워 버려야지만 이 버추얼이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도 이제 자식 클래스가 같은 함수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이게 각각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신 소멸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자의 경우에 있어서 가상 소멸자라는 걸 이렇게 주는데요. 이게 왜 사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죠. 자, 이게 이 가상 소멸자는 항상 어떤 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언제 사용을 하냐면 그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경우 가상 소멸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양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 객체를 생각해 보면은 스택에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부분도 있죠. 이 스택에서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는 뭐 자동으로 이제 삭제가 돼요. 그래서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있어서 동쪽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펄슨 객체, 스튜던트 객체 여기에서 네임 있고 이렇게 네임 있을 때 문자열을 새로 할당을 하는 거죠. new를 사용해서 new 캐릭터 어레이 형태로 메모리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멸자에서는 이 메모리를 소멸되는 시점에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멸을 되는 게 우리 보통 딜리트 해가지고 ptr 이런 형태로 소멸을 시킵니다. 명시적으로 소멸을 시키는 거죠. 자, 명시적으로 소멸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ptr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힙 메모리에 name이라는 객체에서 힙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요것도 삭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메모리를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GPA name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클래스에 paren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tr 캐릭터 포인터 ptr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식 클래스에서도 이제 parent derived child로 해볼까요? child 이렇게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생성자 소멸자가 이렇게 있죠. child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소멸자가 호출이 되잖아요. 자, 생성자가 child 이렇게 해보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해놓고 얘가 충분하지 않았죠. public parent 이렇게 있고요. 자, 생성자의 호출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성자의 호출 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derived 클래스를 생성하는 경우, 자, 이게 봅시다. derived 클래스를 생성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상에 부모 클래스 영역을 먼저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영역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클래스 영역을 초기화 해줘야 되죠. 할당해놓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derived 클래스를 생성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요게 되고요. 소멸자는요. 소멸자는 자식 클래스 소멸자가 이게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생성자의 호출 시점에 따라 가지고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요 케이스입니다. 지금 요 케이스죠.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 자식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경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만 호출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에도 분명히 소멸자가 있는데요. 부모 클래스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 인서를 가리키면 메모리상에서 부모 클래스 영역만 이렇게 포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소멸을 시키면 딜리트를 시키면 부모 클래스의 소멸자만 이제 그 소멸이 되고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혀 연결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연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는 거죠. 그래서 힙 영역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부분만 됩니다. 자, 소멸자 호출 순서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버추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버추얼로 그 키워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 클래스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를 가리킬 때 이렇게 되면요,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에 소멸자를 먼저 호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 클래스 소멸자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 가면은 패런트 포인터에 ptr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tr 이렇게 해서 new derived 이렇게 해주고 delete ptr을 이렇게 해주면 버추얼을 쓴 경우, 자 이렇게 제가 다 써볼게요. 쓰지 않은 경우 패런트의 소멸자만 호출되고요. 버추얼을 쓴 경우 derived의 소멸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 소멸자가 호출되고 나자마자 패런트의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죠.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tr이라는 부모 클래스로 패런트 포인터의 포인터 변수로 바인딩을 시키는데 이 패런트 포인터 ptr로 했을 때 이 ptr이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냐, 메모리 오브젝트죠. 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정적 바인딩, 동적 바인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적 바인딩 이라는 것은 컴파일 타임 바인딩 혹은 얼리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은 뭐냐면 이름이 그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컴파일 되는 시점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변수, 로컬 변수 지정해주고 프로그래밍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컴파일 타임 바인딩, 뭐 스태틱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다이나믹 바인딩입니다. 자, 다이나믹 바인딩은 딜레이 바인딩, 뭐 런타임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컴파일 시점에 어떤 객체가 오게 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컴파일 되면 이제 그 중간 코드가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링킹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 파일이 나오는데 이 파일을 이제 운영체제가 받아다가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실행이 된다는 것은 메모리상에다가 이제 이 파일을 올립니다. 이 파일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실행 코드가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코드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컴파일 타임 바인딩은 이 실행 코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실행될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런타임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올렸을 때 이 실행 코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코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실행 시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실행 시간에 실행될 코드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 되고요. 이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이 실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C++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다이나믹 바인딩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요, 네, 저는 100점이라고 봅니다. 자, 추상 클래스와 다중 상속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이제 object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abstract 클래스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구체화된 클래스, concrete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concrete 클래스는 인스턴스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의 자료형 객체를, 그러니까 요거의 인스턴스죠. 를 만들 수 있는 클래스를 이제 concrete 클래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게 다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콘크리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화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추상화 클래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퓨어 버추얼 펑션, 이게 버추얼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가상함수고 앞에서 얘기한 다양성을 위해서 버추얼 키워드를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퓨어 버추얼 펑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퓨어 버추얼 펑션은 함수에 선언할 때 뒤에다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퓨어 버추얼 펑션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고, 이 추상 클래스는
메모리상에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 함수를 순수 관사 함수로 만드는 경우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자체만으로 구성이 될 수 없고 이 인터페이스를 모두 다 구현해야지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순수 가상 함수를 overriding 해서 덮어 씌워 버려야지만 우리 자식 클래스가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쓰느냐고 한다면 요구사항을 우리 개발자한테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 내용은 추후에 확장 가능하니까 이제 퓨어 버추얼 펑션으로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해 놓고 향후에 사람이 개발하는 거, 개발자가 개발하는 내용을 사용자가 오버라이딩 하지 않으면 아예 메모리상에 할당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게 되냐면 내가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무조건 구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상 클래스를 씁니다. 자, 다중상속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중상속은 쓰면은 기능 확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설계의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가지는 파생 클래스를 이제 의미하고요. 자, 데이터의 멤버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다중상속이 불가능한데 데이터 멤버의 중복을 허용하면서 다중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virtual base 클래스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활용한다더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믹스인 클래스 이렇게 있는데요. 순수 가상함수를 가져서 인스턴스화를 할 수는 없는데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를 추가해주는 클래스가 이제 믹스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페런트 클래스에 있어서 중복된 페런트 클래스에서 페런트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다중상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다중상속 데이터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믹스인 클래스라고 해서 이 공통된 거 하나 뽑아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멤버를 추가해주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person, studio, student, professor, TA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지금 보면은 person의 name, student name, 네, professor도 name 있고 TA도 name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믹스인 클래스 여기에서 이제 student time, professor time 이렇게 해서 믹스인 상속을 해가지고 데이터 멤버를 추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udent time, 그 다음에 professor time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는 데이터가 GPA를 추가를 해라. 프로페서는 샐러리를 추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변수만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오버로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드가 있는데요. 이 연산자 오버로드는 왜 쓰느냐부터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연산자 오버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연산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용자 정의형 이렇게 있죠. 이게 클래스였잖아요. 이 사용자 정의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갖는 내장형 이렇게 있었죠. 프리미티브 타입이죠. 타입. 이 프리미티브 타입하고 사용자 정의형이 비슷하게 만들까? 이게 이제 C++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게 인티저고요. 이것도 인티저잖아요.
인티저이잖아요. 그러면 연산자 오버로드 이렇게 하면은 요 덧셈이라는 연산자는 1 더하기 1을 처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자 정의형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person 더하기 person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더하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BA1 더하기 BA2 이렇게 해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거냐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연산자 오버로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이 연산자 오버로드를 처리하게 된 겁니다.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법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드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할당 연산자는 지금 다음과 같은 프로토타입을 가집니다. 자료형, 참조로 이렇게 가져가고요. 오퍼레이터, equal, const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할당 연산자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거 사실 이 할당 연산자도 지금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자, 왼쪽 연산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메모리 상에 이렇게 있으면 인티저를 생각해 보죠. 인티저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10이라고 있고 이제 A하고 B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할당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A에 있는 내용이 덮어 씌워져서 20 있고 A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요. B가 20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끝나는 건데 할당 연산자인데 문제는 요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객체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객체요. 요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클래스 객체 이렇게 하는데 인티저 A는 뭐 쉽게 되는데 person A 이렇게 하고 person B를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데이터 영역, 함수 영역은 어차피 공유하니까 상관없고 데이터 영역을 그냥 복사해서 destructive update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덮어 씌워버리면 상관없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 이 person A에서 name이라고 이렇게 있고 이 name을 new로 어떤 메모리 공간 힙 영역을 할당했다 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erson B가 값을 할당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어떤 영역을 가리켜야 되겠죠? 힙에 있는. 그러면 할당해버리면 요 name은 파란색으로 볼게요. 요 name은 요 힙 영역에서 다른 거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은 이제 메모리가 누수되는 겁니다. 처리가 불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같은 얘를 가리키니까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 delete A 해버리면 이 B가 가리키고 있던 요 공간도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 공간이니까. 이거는 제가 코드 실습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당 연산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를 삭제해주고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를 삭제해주고 새롭게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복사해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자, 스탠더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STL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컨테이너, 반복자, 알고리즘, 함수화, 함수 객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알고리즘 부분들 소팅 같은 알고리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할 건데 일단 컨테이너와 반복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TL에서 할 때는 벡터랑 그 다음에 맵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벡터는 무엇이냐? 동적 배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크기가 조절이 되는, 예, 동적이라는 키워드가 하게 되면 요 키워드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자, 맵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매핑 이렇게 하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1하고 A하고 서로 매핑을 한다. 대응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사용할 때 사실은 제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보면 벡터하고 맵만 여러분들이 잘 쓰면 거의 모든 류의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코드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네, 뒤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STL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STL을 왜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인티저용 동적 배열도 이렇게 만들고요. 더블형 동적 배열도 만들고 요게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클래스 유저 디파인드 타입으로 하면 그러면은 요것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뭘 했냐면 컨텐츠랑 상관없이 이 동적 배열이 해야 되는 그 동적 배열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면 이 동적 배열이 가지는 특징을 보니까 뭐 삽입, 삭제 혹은 검색하는 거, 이렇게 순회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타입만 바뀌고 하는 일은 동일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요 특징적인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자,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공유하는 거 이게 라이브러리로 만들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입만 바꿔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템플릿을 정의하자. 그래서 템플릿 틀을 주고요. 그래서 그 틀에 인티저가 들어가면 인티저 동적 배열이 되고 더블이 들어가면 더블형 동적 배열이 되고 유저 디파인드 타입으로 클래스를 넣으면 그 클래스형 동적 배열이 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 알고리즘도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티저용 소팅 알고리즘, 더블형 소팅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고 검색하는 거, 바이너리 서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네. 그래서 요거를 이 알고리즘도 어떻게 하냐면 표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하면 컨테이너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요것들이 다 재사용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자를 보는 건데 이 반복자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포인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담는 구조고요. 컨테이너의 내부 구조를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이 내부 구조 자체를 이제 숨겨놓고요. 사용만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포인터를 할 때 디레퍼런싱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터레이터도 앞에 아스테리크를 붙이면은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반복자 컨테이너들이 있고 이 반복자를 사용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 반복자를 움직여 가면서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컨테이너를 써가지고 데이터 보여주는 거는 제가 CS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거고요. std 벡터 동적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요 앵글 브래킷에 벡터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고요. 빠른 임의 접근,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첨자라고 하죠. 첨자를 사용해서 접근 가능하고 뒤에다가
삽입하고 삭제를 합니다. 푸시백, 팝백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초기화 해줄 수도 있고요. 뭐 사이즈, 맥스 사이즈, 용적과 크기 이렇게 받는 하나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들이 있겠는데, 이런 함수들은 거의 대부분의 STL 함수들이 STL의 그 자료 구조들이 다 일반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 절대 외우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삭제, 요 함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포지션 위치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이터레이터로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요. 실습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맵 함수 이렇게 있고요. 키와와 여러 개의 그 키와 값으로 페어입니다. 페어로 이제 저장하는 컨테이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보게 되면 키 자체는 유일해야 되거든요. 이제 두 개로 매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같은 키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맵에 대한 삽입 삭제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td 이렇게 해서 맵 한 다음에 여기다 아규먼트를 두 개 줘요. 첫 번째는 키고요. 그 다음에 value에 대한 키 타입, value 타입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 std 땡땡 string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보면은 뭐 map str 이렇게 만들었다 보죠. 그러면 map str에다가 첨자를 이렇게 넣고 0 넣은 다음에 뭐 str 이런 형태로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드 자체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 이 코드 지금 방금 제가 작성한 코드를 실제 리플릿에다가 올려놓고 진행하면 잘 동작 안 할 겁니다. 동작할 수도 있고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std 스트링 오브젝트로 변환해가지고 처리해 줄 수도 있어서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맵의 str에다가 바로 인서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std 땡땡 페어 이렇게 해서 인티저에 std string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2에 뭐 abc 이런 형태로도 지금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는 여러분들 그 보면은 앞에서 있었던 거 리무브였나요? 이레이즈네요. 이레이즈 이렇게 써가지고 삭제할 수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